녹화 되는 거 이제?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안 돼가지고 녹화 방송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거 시간 40분 안 넘게 되니까 그거 꼭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예. 스톱워치 눌러놔야지. 자, 40분.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또 얘기할게요. 자꾸 끊기니까. 먼저 집회 관련 공지부터 하겠습니다. 9월 7일 반중 콘서트는 태풍 때문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9월 7일날 저희가 집회를 안 합니다. 네, 안 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 기상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비가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날씨가 맑을 수도 있어요. 요즘 기상 예보 잘 틀리니까. 다만 이번에 저희가 그 집회를 안 하게 된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에요. 왜 안전이 중요하느냐?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반중 집회가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 한 3,000명, 5,000명, 그다음 한 7,000명 가까이 됐어요. 이제 이번에 9월 7일 하면 분명히 10,000명 가까이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 집회가 점점 숫자가 커지니까 저희 반중 집회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좌우에 다 있습니다. 왜냐? 이거 친중이라는 문제 때문이에요. 친중.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제가 반중 집회를 한다고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순간서부터 저를 공격하는 우파, 그 소위 우파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갑자기 두세 배 늘었다는 사실.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더 늘었습니다. 그 숫자가. 왜냐?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하는 반중 집회는요, 그러니까 반중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는 그냥 유튜브 채널을 폭파시키면 돼요. 근데 오프라인에 나와서 하는 반중 집회는요, 폭파시킬 수가 없잖아. 뭐 집회하는 사람한테 폭탄을 던질 수는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증가하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거를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그 폭력 행위를, 아니면 폭력적인 어떤 일을 하는 그러한 뿌락치들이 개입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얘네들이 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중국 애들, 그 공산당 애들이 쓰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신세기 TV, 유튜브에 가서 신세기 TV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오늘 9월 2일이지. 오늘 9월 2일자에 올라온 그 새로운 영상이 있는데, 제목이 화염병 던지던 남성 허리춤에 있던 충격적 물건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 홍콩에서 평화적인 그러한 민주화 시위가 있는데, 이 민주화 시위를 지금 진압해야 되거든요. 그 숫자가 막 300만 명까지 증가하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거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제압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평화 시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1년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홍콩 그 시위대로 분장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홍콩 경찰한테 화염병을 던지다든가 폭력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홍콩 시위대가 뭐 시위를 장기간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뭐 어떻게 뭐 감정이 격화돼서 홍콩 경찰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폭력 시위대로 지금 포장을 해서 지금 진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영상에 잡힌 그 폭력을 썼던 홍콩 시위대를 보니까 이게 홍콩 시위대가 아니라 경찰이거나 혹은 중국 본토에서 내려온 인민해방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위장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지금 이거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번 주에 그 안정환 대표가 청와대에서 그 집회를 했거든요. 조국 비판하는 그 집회에 제가 잠깐 참여했다가 연락을 받고 동화면세점으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왜 그러냐면은 그 저번 주 토요일은 저희가 집회를 하는 날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일파만파 쪽에서는 집회를 했었죠. 그랬는데 그 집회하는 장소에 일단의 그 좌파 시위대 무리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도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패싸움 비슷하게 약간 좀 말썽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다 정보관까지 막 그쪽 그 좌파 시위대들이 막 주먹질을 하고 때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반중 집회를 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러한 이 콘서트를 지금
극우적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 어떤 그 과격한 집단들이 지금 특정 민족이라든가 인종을 향해 혐오 발언, 그 다음에 어떤 혐오성 이벤트를 하는 걸로 포장을 해갖고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지금 시도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이 와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런 거친 상황에서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경찰들이 우리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이런 걸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서 어떤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그 큰 어떤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걔들은 지금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그 홍콩에도 갔었고 한국에서도 좀 홍콩 민주화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 주 토요일 날 한 30명 정도가 4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이태원 아니 용산역 쪽이었던 것 같아요. 용산역 쪽에서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집회를 할 때 그 중국인들이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방해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스크 팽배님이 그 문자를 이렇게 써서 보내줬는데 국익 티셔츠를 조선족 간첩이 입고 홍콩 용산 시위에 나타났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한국 언론에 인터뷰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해 홍콩인들이 공포에 휩싸였고 수적천석 반중 집회와 홍콩 시위대의 커넥션, 홍콩인 추적에 나서는 듯 해가지고 우리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한국에서 하는 유일한 반중 집회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 한다고 하지만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소규모로. 우리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거대하게 조직적으로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우리 한국의 반중 콘서트 시위대와 홍콩의 그러한 시위대가 서로 협업을 한다든가 결합이 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감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혼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국익 늑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입고 그리고서 이런 홍콩 시위대에게 그 테러라든가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그 늑대 그림이라고 상징을 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반중 집회를 하고 홍콩을 지지하는 시위대인데 얘네들이 여론 조작을 해서 저희가 친중의 홍콩 시위를 반대하는 그러한 시위대로 지금 이미지를 바꾸려고 공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런 것은 사이버 사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반중을 그렇게 외치고 반중 집회, 반중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저쪽 그 친중 우파 유튜버 매체들이 저를 친중파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중파라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 음해를 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제가 반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그런 공격을 했다가 그게 도저히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노선을 바꿔가지고 그냥 제가 친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김정민 박사가 하는 이런 반중 집회는 사실은 친중을 하는 고도의 전략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였는데 이런 걸 보면 지금 중국 애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공조가 잘 맞는다는 느낌을 씌울 수가 없어요. 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늘 그 반중 집회 오신 분들은 절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늘 얘기하죠? 그건 저들이 원하는 바고 저들은 그렇게 해서 저희의 반중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거니까 절대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치면은 맞으십시오. 네. 그리고 자 이제 학위 관련 공지가 어저께 새벽에 그 박사학위 관련돼 가지고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쪽 그 위장 우파죠, 친중 우파 애들이 유튜브 방송 찍다가 쇼크를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이라고. 응? 그리고 맨날 논문 깔아가는데 논문 제 집에도 있어요. 제가 맨날 논문 보여주잖아요. 그 논문 보여주면 읽을 수나 있어? 응?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논문 한국에서 프린트했다고 뻥칠 게 뻔하니까 그게 거짓말 이렇게 뻔하니까 당신들 몽골 가서 직접 확인하란 말이야. 왜 안 해? 응? 확인하라고 확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면 될 거를 소리만 아가가 지르는 거예요. 왜? 얘들은 애초부터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를 흠집을 내서 제가 말하는 반중의 어젠다를 대중이 못 듣게 하기 위한 게 전략이기 때문에
얘들은 사실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뭐 저한테 세 번째 형제가 없다 이런 거 얘봐야 쟤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얘 보여줘도 얘들은 계속 떠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지문 같은 거 안 찍겠다고 또 난리 부르스를 쳤죠? 근데 가보니까 잘 되더구만. 네? 그거는 정확히 놔야 되는데 정확히 못 놨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되는데 얘네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또 언제 그랬는지 또 다른 걸 붙잡고 또 늘어져요. 아주 더러운 더티 플레이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쟤네들이 뭐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쟤네들이 저런 전략 전술을 쓰면은 여러분들 이제 3달 동안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쟤네들은 계속 떠들면서 뭐 하나 진실이 밝혀지면 또 하나를 또 의문을 제기하고 또 하나 하면 또 하나를 의문 제기하고 합니다. 결국 얘네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페이스에 안 말려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공개할 거 다 공개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는 제 할 일을 할 거예요. 너희들은 떠들 대로 떠들어. 여태까지 지금 떠들었던 모든 사실, 허위 사실 요거만 딱 한정적으로 해서 다 고소고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조용히, 조원진 의원이, 그 다음 조국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과 어떤 그 투자 아니면 사업적으로 얽혀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친중행위, 매국행위를 하려고 하는지를 폭로하는 데 더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벌써 5번이나 터졌어요. 아시죠?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을. 네. 그냥 저를 무조건 믿다고 아무 생각 없이 뇌가 없이 그냥 반박하는 여러분들도 잘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 아니 그거 보세요. 다른 쪽 채널 이게 폭파되는 적 있나요? 제 채널만 폭파되고 있다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어? 중국 애들이 공격한다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학위 관련 영상이 올라왔더니 그러니까 증명이 됐더니 갑자기 전략부로가 영상을 내려버렸습니다. 야, 골 때리죠. 그리고 그 진화TV는 알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희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90학번 선배가 그 진화 씨한테 편지를 보냈나 보네. 왜냐면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이쪽에 나한테도 같이 그 뭐라고 하더라? 참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같이 동시에 이메일을 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진화 이메일 해가지고 그거랑 저랑 같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얘 나랑 같이 학교 다녔던 정민이 후배 맞다. ROTC 했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너희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방송하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받았으면은 당신네들 알고 있을 텐데 왜 자꾸 거짓말하지? 이런 거 어차피 다 재판 때 내가 이거 변호사한테 이거 다 증거 자료로 보내줄 거예요. 이런 거 왜? 당신 이거 이메일 받은 거 같은데? 이거를 받고도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제보를 받고 이 확인을 해줘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지금 또 무슨 짓을 하냐면요. 다른 우파 유튜버라든가 태극기 단체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익 늑대를 입고서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공격한다든가 막 이런다고 했죠. 폭력적으로 행동한다고. 그거를 오프라인 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도 합니다. 바로 뭐냐? 다른 유튜버 방송에 가서 당신은 반중 친미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도발해요. 네, 계속 반중 친미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하십시오. 선생님은 반중입니까? 반공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 다 얘네들입니다. 친중 위장 우파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유튜버들, 그다음 우리나라의 국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반중 친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일부러 떠듭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애국당 애들이 미군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랑 태극기를 엄청 흔들면은 그거는 오히려 반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그 똑같은 전략을 지금 사이버상에서 반중 친미라는 단어를 마구마구 써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게 만드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팬분들은 절대로 다른 우파 유튜버들이나 딴 사람들에게 대해서 반중 친미를 강요하지 말라.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저만 할 테니까.
저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 반중 진미를 그렇게 계속 외치게 해서 사람들을 질리게 하고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 또 잡은 게 있어요. 뭐냐? 지만원 시스템 클럽. 그 지만원 박사님이 한 데죠. 지만원 시스템 클럽에 갔더니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국 시민 운동가를 파괴한 몽골 빨대 김정민 추락 임박이라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직접 가서 지만원 시스템 클럽이라는 데 가서 요 제목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아마 오늘, 그러니까 9월 2일인가?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 9월 3일입니다. 9월 2일 날이 아니면 9월 1일 날 있었던 그 기사인데, 제목이 애국 시민 운동가를 파괴한 몽골 빨대 김정민 추락 임박이라고 해서 글을 쭉 썼습니다. 여기 제가 볼 수 있나?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어딨냐면은 이제 컴퓨터를 내가 지금 없어갖고 이걸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5.18 광주 유린지에 문재인 퇴진운동 시발점 해갖고 이명박이 싫어서 문재인 선택한 회색분자 등소평의 실용주의 사회주의론자. 내가 언제 등소평의 실용주의 사회주의론자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예. 그리고 이명박이 싫어서 문재인을 선택한 회색분자라고? 그건 당신이 만나는 김대중을 계속 찍고 노무현 찍었던 변희재 씨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신이 존경하는 변희재 씨는 회색분자 아닌가? 그리고 나보다 더 오랫동안 그 짓을 했네. 그 다음에 이석기 씨도 존경한다 그랬잖아. 자기 편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수적천석, 시진핑 저술, 고사성어를 띄우는 자, 반중운동 은폐술 나오죠? 보세요. 저를 반중이 아니라 친중으로 몰아가는 행위. 중국 공산당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위장 반중가. 또 나오죠. 제거하지 않으면 우익단체의 붕괴를 막지 못한다. 아니죠. 우익단체 중에서도 친중 우익단체의 붕괴를 막지 못하겠죠. 응? 바로 애국당 무리들. 김정민 몽골 논문의 국민 공개의 필요성. 가장 시급한 국민 신뢰 회복길. 왜? 내 논문을 공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시급해? 지금 시급한 거는 조국이 사모펀드에서 6천억 하는 게 시급한 거예요. 제 논문을 공개하는 게 시급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5.18 전남 광주의 현 실태, 문재인 혐오증 폭발 시작. 그래서 자유연대, 이희범 위장보수와 결별한 자유대한호국당, 광주 회복을 위한 활동성금 지원 요청. 결국 돈 달라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끝에 가보니까 장달령 변호사와 같은 애국자들이 자원봉사 동참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결론은 뭐야? 돈 달라는 소리네. 근데 왜 진만원 박사님 시스템 클럽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보면 이렇게 뭐 계좌번호가 써 있어요. 농협에. 그래갖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농협 계좌가 도대체 누구 건가 해봤더니 어디로 나오냐? 자유대한호국단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아까 써 있었던, 그러니까 이에 가에 써 있는 자유연대 이희범 위장보수와 결별한 자유대한호국당, 이 자유대한호국당의 농협 계좌번호더라고요. 지금 저를 욕하면서 돈을 달라는 구걸 행위를 남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하고 있네요. 이런 짓 왜 하세요? 애국활동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냐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댓글을 보면은 별로 좋은 말이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본인 홈페이지, 본인 유튜브 채널에 댓글 밑에 달린 걸 잘 보라고. 욕밖에 안 써 있다고. 왜 본인 스스로 망치는 짓을 하지? 보통 유튜버들은 광고 수익과 그 다음에 후원금, 슈퍼챗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합니다. 왜? 그러다가 인기 떨어지면 자기는 밥줄이 끊기니까. 근데 이 사람은 3분의 2가 넘는 댓글이 본인을 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굽히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이 유튜브 채널을 보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돈이 생기는 군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잖아. 당신과.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지? 몽골 코인을 빨려고 하는 건가? 어? 좀 이상하잖아.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은 아주 악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인의 신상을 털고 가족의 신상을 털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당하다 생각하세요? 지금 저를 욕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런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까? 아니면 오르가즘을 느껴요? 막 쌀 것 같아요? 뭐한 짓이야 도대체? 이거 전형적인 좌파들의 공작 아니야. 예? 하여튼 이런 거를 보면서 쾌락을 느끼니 우파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친중 우파를 지지하는 우파 시청자들, 이런 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보세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사모펀드다. 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자금이 한국에서 한국의 산업시설을 장악하고 한국의 기술을 유출시키는데 공헌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대체 중국으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는 친중 정치인들이 좌와 우에 얼마나 많은지를 밝혀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밝혀내야 된다. 근데 여기에 관심을 안 갖고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연예인, 스폰서설 이런 거.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집중하지 말라고. 근데 왜 가로세로 그쪽은 왜 또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버렸어? 내가 사모펀드 얘기하니까 그거 최초로 자기네들이 보도했다고 해요. 나는 최초로 보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 없어. 그거를 심화시켰어야지. 근데 그 이야기를 갑자기 중간에 다른 쪽으로 빼버렸잖아요. 몇십만 명의 구독자 그걸 봐버렸대. 연예인.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막 그러고. 마치 저의 말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우리 집에 제가 모르는 세 명의 형제가 있다면서 내가 그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시선을 이쪽으로 끌어가지고 제가 말하는 메시지, 지금 반중을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시선이 쏠린 우리나라의 그 개돼지 친중 우파 시청자들, 그렇게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을 취임시키는데, 임명하는데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모펀드 얘기에는 집중을 하지 않고 계보는 남줍니까? 그 말초신경에 단련된 그 자극에 의해서 결국 엉뚱한 데로 빠졌잖아요. 이거 법무부 장관 되게 생겼네. 내가 이거 예언했잖아요. 분명히 이럴 것이다. 왜? 지금 우리나라에 소위 우파라고 얘기하는 유튜버 중에 애국당 쪽과 연결된 애들이 무진장 많아요. 친애국당적인. 자유한국당은 비판하면서 애국당은 절대 비판 안 합니다. 한번 보세요. 네? 그런 애들이 지금 하는 짓이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우파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누가 뭐래? 근데 왜 애국당은 비판 안 하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 유튜버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조국 임명하는데 아무런 영향 안 끼치거든. 여러분들 관심 글로 가니까 사모펀드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나경원 의원이 또 탈출구를 마련해줬죠. 아니, 사모펀드의 핵심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조국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한 3명 정도가 도망갔잖아요, 해외로. 근데 그거 제외하고서 청문회 하자? 야, 이씨, 그러면 안 나오잖아. 핵심 증인, 투자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해외로 출국시켜놓고 청문회하면은 이거 면죄부주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시선은 연예인 쪽으로 돌려놓고 이런 짓을 하면서 뭘 바랍니까? 이러면서 우파끼리 단결해야 된다 막 그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나고.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요. 이래놓고 나중에 선거 지면 또 막 광분하겠죠.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 같은 개돼지 우파 친중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에게 농락당하고 이용당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국이 투자받은 사모펀드 6천억 중국으로 들어오는 화관 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로부터 들어오기로 했는 MOU를 맺은 6천억은 결국 우리나라의 전기 배터리 산업, 그래서 기술 유출에 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각종 연예 사업, 문화 사업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동북공정, 역사, 김치를 중국 문화화시키고 한복도 중국 문화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공정에 쓰일 겁니다. 이런 걸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를 지금 막아야 될 이런 중차된 시기에 이 사람들은 계속 이걸 해야겠다. 시선을 돌려서 공산화가 되면은 그건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 탓.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까지 3개월 동안에 저를 공격하는 애들의 그 비난의 패턴을 봤으면 이제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네. 그리고 저들의 공작이 얼마나 더러운 짓인지. 지금 저도 고소고발을 넣었지만은 지금 저기 고릴라 상령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전략부로 이런 놈들은 지금 신분을 숨기고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 간다 그러대. 조심하세요. 미국은 미국은 총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여튼 또 미국 간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도망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악의적인 그러한 모함을 하는 그러한 이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걸어도 얘들을 지금 잡고 이제 수사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걸 알고 있어. 이런 걸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 잡히게끔 최대한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해외로 튄다 그러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계속 방송해서 해외로 도망가다 아마 또 해외에서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3달 동안 봤으면 이걸 눈치채고 더 이상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지금 법률적으로 해서 얘네들을 처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꽤 걸립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꽤 걸리는 일이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안 보는 거예요. 무관심입니다. 아까도 다시 얘기했듯이 조국의 사모펀드에서 6천억 그거 했다고 했죠. 결국 중국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공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일단 시드머니가 들어가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기술 배터리를 중국에 유출시키다던가 그 회사 직원의 월급을 주냐던가 투자하는 돈들이 다 여러분 돈에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반중친미를 외치는데 반중친미를 외치지 못하게 태극기 집회 쪽에서도 반중집회를 못하게 하고 사이버상에서도 반중집회를 못하게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계속 저를 개인적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그거를 잘한다 박수를 쳐주면서 시청을 해주고 슈퍼챗을 쏴주면은 걔네들은 그 짓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반중,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침략의 위험성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게 해버린다면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이 바로 그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거에 지금 동참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공격하면서 헤헤거리면서 좋아하고 제 개인 신상을 터는 거, 그런 어떤 말초적인 거에만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우파 개돼지 시청자들은 역시나 조국 문제에서도 똑같은 어제나가 걸리니까 바로 그쪽으로 갔다는 사실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자를 상대로 싸우겠습니까? 매주 태극기를 연락이 흔들면은 공산주의자 이길 수 있습니까? 머리가 안 되는데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방송 이거는 40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채널이 폭파되고 너무 늦어갖고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딱 30분 정도 방송했는데 요거 딱 끝내서 업로드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아마 방송을 안 할 것 같습니다. 2시 반에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 방송을 찍으면서 사고가 났어요. 뭔가
그 문제점들이 많았어가지고 그건 제가 올리지 말라고 제가 다시 했습니다. 예, 조금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일은 방송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방송 마칠 테니까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